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이모 김인숙입니다. 오늘은 꼬막 비빔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꼬막을 깨끗하게 한번 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한쪽 방향으로 씻어서 이렇게 뼈를 씻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다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이 깨끗해졌으면 이제 물을 따라 버리고 물에다가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지는 마시고요. 반절 정도만 이렇게 넣으시고요. 지금부터 넣는 거예요. 그래서 꼬막이 이제 기포가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면 그릇 한 번만 끓였을 때 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꼬막 비빔밥을 할 거니까 맛있게 밥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밥 한 그릇 해서 바로바로 먹으면 굉장히 맛있겠죠. 자, 한쪽 방향으로. 저는 모든 요리를 지구가 시계가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젓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시계가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젓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뽀글뽀글 끓을 동안 저희가 이제 다른 것을 잠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라도 그 벌교 참꼬막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아무리 가락시장을 가도 한 4, 5년 전만 해도 한 10집 중에 한 집 정도는 꼬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벌교 참꼬막은 없고요. 이런 새꼬막, 중간 꼬막 정도 되죠. 그 꼬막만 있어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그 태백산맥을 한번 보면은요, 꼬막 삶는 법이 너무 리얼하게 잘 나와요. 그 벌교 안학 중에서 그래서 1등으로 꼽히는 분은요, 꼬막을 잘 삶는 분이 아니었나라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사이에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간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간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은 간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장에다가 그냥 생 간장 맛만 나지 않도록 이렇게 야채를 좀 믹서기에다 갈아가지고요. 물론 뭐 강판에다 가르셔도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수고롭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야채를 한번 준비하셔갖고 냉동식에다 넣어놔도 여러 가지 요리할 때, 고기 요리를 할 때든지 이럴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아요. 사과도 아주 조금만. 껍질까지 갈아도 되는데, 껍질까지 가르면은요, 조금 뭐라고 할까? 갈변이 빨리 오더라고요. 껍질을 가능하면 버리시고, 믹서기에다가 한번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사이에 중간중간 한 번씩 저 꼬막을 보셔야 돼요. 이 아래수 한 방울 넣으시고요. 믹서에다 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갈지 마시고요. 자, 굉장히 예쁘죠? 너무 곱게 갈지 않으셔도 돼요. 이 정도로 갈아 놓으시면 이거를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면보를 쓸 때는요, 언제나 물에다가 한번 꽉 짜갖고 놔야 면보가 이런 즙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맑은 물이 생겼거든요.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양조 간장을 쓰시면 돼요. 자, 3분의 1컵 쓰시고요. 조선 간장 한 스푼. 맛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도록 액젓을 넣을 거예요. 액젓 반 스푼. 그래서 얘를 맛을 좀 달래요. 설탕은 언제나 깎아서 한 스푼 넣으시면 돼요. 한 스푼. 그리고 가장 좋은 거요.
엿기름으로 조청을 만들어요. 뭐 쌀로 만들기도 하고 고구마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조청을요 한 반 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맛이 고급지게 되고요. 소화가 절대로 여름철 같은데 탈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장을 만들어 놓으면은요, 이제 숙성을 시키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여러 가지 요리에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요게 기본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만들어 놓고 혹시 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한 달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아, 냉장고예요? 아, 예, 예. 꼬막을 한 번씩 이렇게 저어서 주셔야 돼요. 그 사이에 한번 잠깐 보시면 밥이 너무 맛있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밥 뚜껑을 열면 굉장히 혼났거든요. 밥 냄새 날아간다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냄비밥이 얼마나 쉬운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꼬막이 이제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이게 거품이 나기 시작하면은요, 입이 하나 열리지요. 그러면 아, 이거 다 익었다라는 신호거든요. 자, 최대한 꼬막 향기를 가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 꼬막 삶은 물은요 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한두 개 꼬막 입이 벌어졌거든요. 요 상태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은 버리지 않고요. 그대로 잘 보관했다가 이따가 꼬막을 씻을 때 한번 잠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막을 지금 까게 되면 손이 너무 디겠죠. 그러니까 꼬막이 조금 식을 수 있도록 이렇게 까불어 주시면 돼요. 까불어 주면은 이게 가끔 입을 쩍쩍 벌릴 수도 있어요. 놀라가지고요. 그러니까 꼬막을 숨겨서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꼬막이 이게 쭉 입을 벌리죠. 까불어주는 게 뭐예요? 아, 이게 그 시골에서 보면은 키질한다고 하죠. 요새는 뭐 그 쌀이 다 정비소에서 완벽하게 빻아서 우리가 그냥 씻어서 밥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키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까불어라. 키질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키질하듯이 이렇게 뒤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열도 식히고.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입을 벌려요. 꼬막이요. 뜸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밥은 한 13, 14분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한 불에 한번 끓이고는 가장 약한 불에 천천히 잊어버리듯이 내버려두면 요리가 완성되는 시간 동안에 꼬막이 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밥을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냐면은 저는 냄비밥을 지금까지 계속 했거든요. 근데 저 밥하는 거는 쌀을 씻어요. 그냥 소쿠리에다 잠깐 받쳐놓죠. 그래서 이제 2명이 먹을지 3명이 먹을지 결정해서 물을 씻고 좀 깊은 냄비에다가, 왜? 우르륵 해서 바깥으로 나와버리면 또 저기 닦는 게 너무 귀찮아서 일하기 싫잖아요. 한 30분 정도 있다가 쌀을 씻어놓은 다음에 30분 있다가 밥을 안 치게 되는데, 쌀에서 한 5mm 정도만 물을 더 부으면 밥은 아주 잘 됩니다. 가끔은요 저는 밥을 또 꺼놓기도 해요. 왜 꺼놓냐면 옛날에 시골에서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밥을 할 때 보면은요 젤을 다 꺼내요. 와그르 끓을 때 불이. 그리고 나서 한 2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그 안에 바깥에 있었던 젤들을 안으로 싹 넣어줘요. 그럼 그 불로 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불을 꺼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 내가 미쳐 불을 빨리 끄지 않았다 싶으면 이렇게 딱 꺼버려요. 그리고 나서 한 5분 있다가 불을 켜면은요 상상외로 맛있는 밥이 됩니다. 꼬막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막을 까는 방법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을 벌려준 거는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꼬막이 입을 안 벌리면 입이 있고 뒤에 달라붙은 데가 있거든요. 이걸 엉덩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까시면 돼요. 이 정도는 뭐 잠깐 까죠. 놀이 삼아서. 그래서 한 사람당 꼬막 비빔밥을 할 때는 이거 깐 꼬막을 한 70g이면 숟가락에서 하나 정도씩 걸리더라고요. 한 숟갈에 하나 정도씩. 굉장히 알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여름에 꼬막을 먹을 수 있나 생각을 하는데, 이 꼬막이 겨울에는요 너무 추워서 먹을 게 없어 갖고요 빼빼 말라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해양수산부에서 연구해갖고 여름에도 먹을 수 있는 꼬막 같은 경우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꼬막을 요새는 많이 먹습니다.
원래 꼬막철이 찬바람 불 때부터 시작해서 여름 되기 전까지 좀 먹잖아요. 네, 옛날에 그랬죠. 예. 근데 이제 꼬막의 계절이 바뀌었어요. 요새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 강한 꼬막을 만들어낸 거죠. 20kg는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저렇게 꼬막 까서 남은 거 냉동 보관했다가 다시 써도 될까요?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 그냥 꼬막 삶아가지고 한 3일 정도는 괜찮아요. 자, 꼬막을 이제 한번 아까 그 꼬막 삶았던 물이에요. 다른 물에다가 씻지 마시고요. 꼬막 삶았던 물에다가 한 번만 살짝 흔들듯이 씻어주시면 됩니다. 이 꼬막이 옛날 그 참꼬막은 딱딱해갖고 이렇게 별로 찌걱찌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꼬막은 가끔 자기 그 껍질이 부서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누르듯이 맹물 맛이 나지 않죠. 언제나 요 물을 보관하셨다가 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 밑에 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쩍이 나오지 않게 저기 뭐예요? 이게 떨어진 거나 뭐 이물질들을 쩍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래도 한 번 더 씻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 치는 거예요. 조건이 똑같게요. 맹물 냄새가 나지 않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간장도 조금만 넣어요. 그래서 맛이 빠지지 않게. 그래서 이거는 아주 찰나에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만 살짝 짰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명만 쓸면 돼요. 쪽파하고요. 그다음에 청양고추, 마늘 한 두세 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준비하고요. 청양고추 요 부분만 조금만 잘라내시고 요리의 모양새가 끝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냥 아름답지 않아서 저는 뗍니다. 매운 거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 청양고추가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가 있다는 말은 전라도 말로 진짜 맛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쪽파가 이렇게 한 줌 정도면 1인분 되는데 나는 쪽파가 싫다 그러면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간장 맛으로 비벼서 드셔도 되는데 맛이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혹시 쪽파가 없으면 다른 파로 대체하는 네, 실파도 괜찮아요. 요새는 이제 실파철이에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요 계절은 절대로 파가 없었고요. 실파, 대파가 되기 전에 이런 파를 썼는데 요새는 하우스에서도 계절별로 이제 다 온도 차이가 나니까 어떤 지역에서 쪽파철이 지나고 나면 그 위에 지역에서 뭐 하든지 아래 지역에서 쪽파가 나오더라고요. 쓸을 때 잘 들지 않는 칼로 하면요 으스러진다고 할까 칼이. 그러면 톤내가 나니까 가능하면 쪽파는 단번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쓰는 칼은 우리 옛날에 버선코 칼이라서 칼이 그 노를 짓는 것처럼 꿀렁꿀렁해요. 사실은요. 한국 요리니까 제가 이 칼을 써보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굉장히 예쁘죠?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이렇게 아름답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나는 그 매운 고추가 싫다고 하면은요 빼시면 되고요. 마늘도 제가 지금 3개를 썰었는데 나는 그 마늘도 많이 싫어 그러면 조금 절충해서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마늘을 넣어놨죠. 자, 이제 중요한 건데 이 간장만 쓰시면 맛이 조금 엷어요. 한 사람한테 4분의 1컵 정도면은 간장이 참 어울려요. 그래서 한 컵 넣고 간장을 한 반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양조 간장이에요. 고춧가루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작은 스푼 하나입니다. 이 정도면은요. 하나 정도 넣고 이거는 굉장히 곱게 거피한 깨예요. 이렇게 거피까지 사실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은 보여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요리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드려야 돼서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보통 깨 볶아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깨를 후하게 넣으세요. 한 스푼보다 조금 더 넣었죠. 더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무리가 없거든요, 맛이. 꼬막은 아까 어느 정도면 좋다고 했냐면 한 70g 정도. 그래서 많이 요 정도로 해서 이때부터는요 치대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파가 여기서 풋내가 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살 그냥 묻혀주듯이만 하시면 돼요. 이미 양념에 맛이 깊게 들었기 때문에 이 매운맛하고 달콤한 맛이 올라오죠. 카메라로 잘 잡아주세요. 자, 이제 여기다가 참기름을요 한 숟가락 후하게, 그래서 손가락으로 한 꼬집만 더 넣었어요. 이게 이때 버무려서 나가지 마시고요. 맨 마지막에는요 어떻게 나가냐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가야 맛있어 보입니다. 이 비빔밥은요 너무 지르면 서로 엉겨 붙어 가지고 맛이 없거든요. 이렇게 살살 밥을 펐을 때 이렇게 고실한 밥이라고 하죠. 고실고실한 밥. 꼬막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